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여야가 개헌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30년 만에 확보된 개헌 동력을 과연 국회가 살려낼 수 있을지 이 시간 국회 헌정특위원 모시고 꽉 막힌 개헌 정국의 돌파구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헌 정국이 접점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여야 간 신경전으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야당의 온갖 핑계와 반대, 공익 탓에 그야말로 꽉 막혀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쇼까지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권한을 의회로 가져오려는 세력 간의 개헌 주도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한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한국당 개헌안과의 간극을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에게, 행정권은 행정부에게 그 권한을 분명하게 하고 상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자는 게 저희들의 제안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의 뜻과 바람에 의해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가 각 당의 자체 개헌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대통령제와 국회 추천 총리제 절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면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구조의 개헌,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 협치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만이. 그 대안으로서 제가 총리 추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최소한 2인 이상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국 과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면은. 꽉 막힌 개헌 정국, 과연 돌파구는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회 헌정특위 소속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정태우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아침 이른 시간에 고맙습니다. 지난달 대통령 발의안이 국회에 전달이 됐습니다만은 각 정당들이 안을 확정을 했어요. 확정을 했으니까 이제 국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기본권과 지방분권 분야는 예. 여야가 일부 쟁점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합의하는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정부 형태 부분에서 대통령 발의안과 저희 민주당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권력 분산을 제대로 하자 하는 입장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에게 행정 수반의 지위와 역할을 주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각제를 사실상 주장하고 있어서 이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정부 권력구조, 정부 형태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예. 그럼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평행선 달리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왜 그러면 이번에 개헌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 87년 체제가 장기 독재를 막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했지만은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심지어 일명 제왕적 권력이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독주 독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은 전국에서 주류의 역할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패싱을 당합니다. 그래 되고 그런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을 야당이 이래 강력하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장 큰 87년 체제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국회 내에서 여야가 상생을 해가지고 국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4년 연임제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그대로 가져오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임기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대통령 권한이 오히려 강화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는 오히려 이 87년 헌법 체제를 고치자가 하는 기본 취지 자체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그게 예. 아까 우리 최인호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여야가 권력 구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앞부분에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당과 또 청와대 쪽에 발의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발의한 내용은 예전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권력이 많이 분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사실상 대통령이 그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으로 하도록 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한다. 이것은 국회의 예산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아시다시피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해서 예산의 주요한 항목 하나 자체가 법률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도록 해서 예. 지금 현재 행정부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편법으로 또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이제 이거는 법률로서 이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또는 편법으로 행정부가 집행을 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예산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감사원도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이렇게 해서 공정성과 또 중립성을 보장하는 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좀 분산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제가 강조드릴 것은 대통령의 발의안이 또한 야당이 생각할 때 국회의 기능이라든지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데 미흡하다 하면 지금 여당과 또 협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협의는 자꾸 이제 미뤄두고 사실상의 내각제로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되니까 국회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최인호 의원께서는 대통령 발의안에 보면은 이미 기존에 있던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 권력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분산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튼 뭐 생각이 좀 견해차가 있으니까요. 대목대목 좀 보기로 하고요. 얘기하시려고요. 지금 이제 그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그 헌법 자체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놨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은 크게 나누가 두 가지로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관들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한 것이 가장 큰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단순히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공기업이라든지 공기관, 그다음에 그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권,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단체장에 대한 기업관리실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다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대통령의 권한의 핵심이 되고 네. 또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4대 권력기관 내지 6대 권력기관의 장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여야 국회의원들을 사실상 손발을 묶고 지금 현재 하고 있듯이 야당 의원들에서 무차별적인 그 정치 보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권한이 어디서 나냐면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그다음 이 국세청,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다면은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인사권을 장악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전혀 내려놓지 않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부수적이고 예산법률주의 그거 받아온다고 해서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기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내려놨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실제 대통령의 그 권한이 사실상 5년 단임제에서 이 8년, 4년 연임제로 가면 8년으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엄청나게 기간만 늘렸다. 예. 기간만 늘리거든 권한이 훨씬 강해지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 헌법 체제의 문제점인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너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예. 그 여당이 패싱당하고 야당이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야당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은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4대 권력기관의 인사권을 비롯해가지고 내각 통과할 건 그대로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제 4년 연임
제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5년 단임제는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앞뒤로 이르시 잘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연임제로 가면 대통령이 4년 동안 잘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국정이 한 7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또 4년 동안에 평가해서 이 대통령은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 이제 투표로서 또 심판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4년 연임 제도라는 것은 5년 단임의 폐해, 즉 책임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을 8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책임정치 구현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발의안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감사원의 독립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봅니다. 행정부나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법률안 제출권 이렇게 4대 권한을 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인데 역대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감사원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감사원을 동원해서 아주 뒷조사를 한다든지 편파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통령 직속에서 이제는 독립적인 어떤 중립기관으로 그렇게 위치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은 좀 의아스럽고 또한 그 예산 부분도 예산이 국회에서 심의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 일부 사건 권한만 있었다 뿐이지 이게 법률로서 뒷받침이 되지 못하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어떤 편법이라든지 잘못 이런 것이 얼마나 행해해 왔습니까? 그것을 법률로서 탁 국회가 이제 심의하고 확정시켜 주면은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 권한도 아주 핵심적인 권한인데 그것을 가소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좋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현재 발의한 권력 구조에서 또 대통령의 과도한 또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이 국회나 지방으로 넘겨가는데 미흡하다고 하면 대통령제를 유지한 속에서 그러면 국회로 권한을 무엇을 더 이렇게 이관해야 되는지 또 지방으로 어떤 권한을 더 이관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래서 국회가 어떤 합의를 이루면은 우리가 국회 단일화를 만들었으니 대통령께서는 좀 양해해달라. 또는 저 대통령과 국회의 단일화를 가지고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면 대통령의 발의안은 처리하고 전체 대통령과 여야 모든 정치권에 합의된 단일안으로서 국회 안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 분산, 권력 분산의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입장 차이가 아주 큰데요. 뭐 예산안에 국회 가입도 상당히 새로운 측면이고 감사원의 독립도 있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기라고요. 현재 진행 상황 관련 종합적으로 점검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최인호 의원께서는 뭔가 그래도 정부 권력 구조도 서로 조금 뭔가 얘기를 해보면 답이 나올 법도 한데 내각제 차원의 얘기만 하고 접근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야당에서 봤을 때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또 정부 권력 구조하고 기한 문제는 빼고 나머지만 유연성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서로 뭔가 접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개별 내용들은 조금씩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책임총리제, 대통령 권한분산 책임총리제를 의원내각제 내지 이원집정부제라고 네이밍을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자체는 제5차 헌법 개정, 그러니까 상공화국 이후로 굉장히 의원내각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책임총리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과연 지금 대통령이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원식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지금 헌개특위 여당 의원들이 그런 협상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말로만 협상하자 하지만은 그 뭐 기본권이나 전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감사원 독립이라든지 뭐 예산 법률주의에 대한 거 국회의원들 그 특권 내려놓기 이런 데는 아마 협상이 가능할지 몰라도 권력 구조의 가장 핵심인 총리 추천권 내지 선출권을 국회에 주느냐 마느냐 이런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가 좋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4년 연임제에 대해서 연임제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총리 선출제가 그 추천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 그래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그 우리 최인호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들어 가지고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지금 여당이 우원식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맨데이트도 받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로지 이거를 뭐 통과시키되 그냥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권력 구조 남겨놔놓고 전문 뭐 기본권, 예. 지방분권, 그다음에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독립 뭐 이런 소소한 거 있잖아요. 정말 대통령 권한을 보면은 정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협상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권력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협상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 지금 협상이 계속 겉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호 의원 얘기는 뭐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시도를 하지 않고 서로 양극단을 다루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바로 잡을 것은 대통령의 그 개헌 발의안과 민주당의 개헌안이 크게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큰 맥락에서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헌안을 무조건 뭐 여당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아무런 안도 없으면서 대통령의 개헌안만 간접시키려 한다. 이런 것은 사실에 맞지 않고요. 특히나 권력 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제. 이것은 국민들의 70%가 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개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국회의 단일안이 국민 투표로 부의됐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 부결을 시키면 개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 근거해서 정부 형태도 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정부 형태의 논의의 핵심이 자꾸 그 총리의 문제로 가면은 이거는 협상의 여지가 결국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총리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서 동의를 받아야지만 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결국은 3분의 1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제가 봤을 때 약간 중재 역할 비슷하게 하는 쪽이 지금 평화와 정의의 모임 등 쪽인데 예. 결국은 총리 선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자.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요. 예. 또 일부 야당에서 중간적 형태로서 국회에서 추천된 총리가 또 행정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이 국회 선출과 국회 추천 제도는 정치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똑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특히 여소야대 하에서 당연히 선출대가 되면은 이제 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제 총리로 이제 선출되겠죠. 네. 그 추천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총리 추천은 야당 인사가 또 추천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 다수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된 총리 후보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를 당한다. 그때는 여소야대일 경우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여소야대가 일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현재 정치 체제 또는 정당 구조를 갖고 있죠. 예. 그러면은 여소야대가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야당의 다수로서 야당 인사를 추천했을 때 대통령과 다른 야당 인사가 또 총리가 된다. 이래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예. 프랑스의 동구 정부만 보더라도 극심한 대립 때문에 마비 정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외교 문제도 입장이 달라서 EU 정상회담에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가는 그런 결국은 프랑스의 이원 정부 형태의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굉장히 이제 팩트 자체만 좀 몇 가지 확인하면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총리가 행정 수반의 역할을 하자, 행정의 중심에 하자 정도까지는 돼 있지만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우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완전히 뭐 합의가 돼 있지 않고 이거는 협상에 맡기자 하고 돼 있기 때문에 좀 플렉서블한데 총리의 역할은 책임 총리 정도 하자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현행 대통령제처럼 권력의 중심은 대통령으로 가지되 예. 총리가 그 국회에서 선출되든가 국회에서 이제 추천하는 정도로 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같이 여소야대 정부에서 야당 총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프랑스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가 1957년에 알제리 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58년에 개헌할 때가 정확히 60년이 됐습니다. 네, 5차 개헌 대학 60년 됐는데 아까 예. 동거 정부를 이야기했는데 동거 정부가 딱 3번 있었습니다. 2년짜리 하나, 3년짜리 하나, 5년짜리 하나 했었는데 2년짜리, 3년짜리는 별게 아니었고 5년짜리가 실제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시라크 대통령하고 그때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그래가지고 2000년에 개헌을 했습니다. 개헌할 때 그전에는 대통령 임기가 7년이나 되고 국회의원은 5년 임기다 보니까 임기 말에 대통령 임기 말에 항상 이 동거정부 현상이 나타나니까 2000년에 아예 개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와 그 국회의원 임기가 같아지고 동시선출이죠. 동시 선출을 예. 하다 보니까 항상 같이 갔습니다. 2000년 이후에 벌써 18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적이 없습니다. 이 동거정부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 이전에 57년 알제리 폭동 이전에 나타나는 그 무능한 항상 교착 상태에 빠지고 8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그러한 그 전국에서 굉장히 안정된 정국을 갖고 지금 마크롱 같이 예. 힘차게 개헌을 추진해 가는 것이고 아까 또 하나는 내가 팩트만을 객관적인 팩트라기보다 이야기하면은 여소야대에서 야당 총리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우에나 극단적 경우는 첫 번째 있어가지고는 여당이 지금 이제 물론 협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현행 헌법 대통령 체제에서 책임 총리 정도를 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이 총리에 대한 추천을 거부도 할 수 있을 거고 강요를 해임할 수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의견대로 하면은 그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 가능성은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과반 이상을 찬성하면은 전혀 문제 없고 그대로 갑니다. 예. 그리고 여소야대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당이 저거를 하게 됩니다. 여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되 이 야당에게 아마 연정 내지 협치로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 야당이 그냥 완전 랜드슬라이드식으로 확 여당이 져버리고 나면은 그럼 당연히 동거정부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의 민심의 뜻에 맞는 거고 그것도 프랑스의 예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대통령 임기와 그 국회의원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정부 구성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되지 실제로 우리가 객관적인 프랑스의 예를 60년 동안에 했는 건 8년밖에 없었고 그것도 제대로 문제가 되는 건 5년이었고 그거를 따라 가지고 개헌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1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 팩트를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네, 쭉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제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대통령 권한 역시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원 정부 형태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하고 또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꼭 문제가 컸던 건 아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세게 된다면은 그 또한 국민 민심 반영 아니냐 뭐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책임 총리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은 개인 의견으로서 책임 총리제 어떻습니까? 지금 당의 생각하고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책임 총리제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에 대해서 우리 책임은 총리가 진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제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고 작년 그 대선 전에 3당 그 개헌안 합의 안에 보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개헌특위 당시 안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예. 개헌특위가 아니고 이제 3당이 합의한 그 개헌안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의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히 내각제죠. 그걸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소야대의 그 극단적인 사항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당제 체제가 지금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지금 정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당제 하에서의 여소야대는 일상적으로 총선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 앞으로 뭐 선거법 개정 같은 게 동반돼야 다당제가 일상화되지 선거법이 않겠습니까? 개정이 되어서 연동형, 비례형 예. 그 선거제도가 되면 더더군다나 그 다당제가 유도되기 때문에 여소야대는 더 이제 일상화되겠죠. 그러면 여당이 140석, 야당이 160석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20석 정도의 큰 그 차이밖에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예. 야당의 160석이 연합이든 단일이든 간에 야당의 힘을 모으는 의석수가 160석이면은 이 야당에서 추천된 또는 선출된 인사가 결국 총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각 통할권과 행정의 중심, 집행권은 수상에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핀란드 예를 잠시만 들어드리면은 핀란드는 그 선출권이 아니고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기 전에 국회의장과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총리를 추천받는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긴 결과가 나오면은 대통령과 여당이 협의해서 당연히 이제 여당 출신의 총리가 나오죠. 예. 그러나 핀란드도 일상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그 총선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럴 때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지명을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야당 총리가 되는 것이고 또 야당이 행정수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서 내각제적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과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형식적인 권한, 외교나 국방 정도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 일상적인 내정은 다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한다. 과연 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네, 그 부분은 보니까 서로 설명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고요. 정태욱 의원께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역시 중심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핀란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오스트리아 정도는 아니지 뭐 약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목에서 잠시만 더 의원님께 여쭤볼 거는 대통령 중심이라 하면서도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행정의 중심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완전히 충돌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그 말 지금- 자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항상 일상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근데 내포하고 제가 있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프랑스 그 동구정부 그 58년 헌법 지금 현행 이제 드골 헌법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 그럴 가능성이 60년 헌정사에 8년밖에 없었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이 맞춘 이유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를 이야기하고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된다면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140대 160이 됐을 때 중소정당이 어떻게 됐냐 여당하고 연립하게 될 겁니다. 야당하고 연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강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고 대신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도에 비례해 가지고 예. 그 야당 연립에다가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이거나 그 강요에 대한 양보가 커지겠죠. 예를 들어 지금 현재와 같이 뭐 한 정의당 정도만 연립에 끌어들이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 한다면은 그냥 뭐 노동부 장관 하나 정도만 주면 될 거고 그다음에 네. 또 만약에 많이 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아주 많이 양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결국에 대해서는 되고 또 한 가지는 헌법을 만드는 데에 따라가서 반드시 제1당의 총리를 주게 한다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최인호 의원 추가로 짧게 듣겠습니다. 네네. 의원님께서 이제 프랑스 자꾸 이제 예를 드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동거 정부를 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자는 개헌 아닙니다. 2000년 이후에는 대선 직후에 총선을 실시하게 해서 주기를 바꿨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긴 여당이 항상 총선이 대선 끝나고 한 1, 2개월 만에 총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안정을 위해서 여당이 이기도록 그렇게 주기를 조정한 이유에는 없습니다만 동구정부가 나타났던 선거 주기의 불일치로 인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 총리가 나타나서 국정 운영이 혼란에 빠지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자는 것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그 대목에서
과연 그러면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일치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하려면은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임기를 2년 단축시키고 대통령 선거와 그 총선을 같이 하자 합의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게 나는 개헌보다 더 힘들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여당이 일부 야당과 연합해서 항상 여당 중심의 총리가 선출 또는 추천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헌법적으로 권한을 맹시하다 보면 그것은 그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당이 일부 소수 야당과 연합해서 총리를 해서 항상 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도모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당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이 두 당이 합의하면 또 만약 야대가 되었다 하면 이런 정치적인 담합에 의해서 야당 선출 또는 야당 추천 총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거를 전혀 경우의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 잠깐 정리 좀 하시게요. 하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정태욱 의원께서는 동거정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동거정부는 전혀 의원처럼 문제가 있는 형태라고 보십니까? 동거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정말 아까 여당이 아주 대패를 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경우는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예, 나타났을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서의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갈등과 긴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부 형태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정부 형태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때는 이미 대통령이 거의 국정에 대한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는 뭐 충분히 대통령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아까 그 다당제가 앞으로 거의 일상화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죄송합니다. 그래 됐을 때는 대통령이 아마 국회를 해산해가지고 총선을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래 되면은 그런 사태는 즉시 해결이 앞으로 가능한, 제도 도입에 그런 것도 해산권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뭐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서로 하나만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하십시오. 저희 짧게 이야기할게요. 실제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듯이 총리 선출권을 국회 추천권 내지 선출권을 국회로 주면은 여당이 국정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정의 긴장이 가져오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국정의 실제로 야당과 상대하지 않는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여당이 청와대의 의사를 자꾸 존중해가지고 그거를 국회에서 관철시키려 하는 데서부터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총리 추천을 항상 여당 위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국회가 이 생산적인 토론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게 두 부분이 그건 조금 더 논의를 추가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차 의원께서는 다당제가 일상화됐을 경우에는 수적으로 보면 당연히 여당은 한쪽이고 나머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 연합을 통해서 여소야대가 일상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정태욱 의원께서는 그래도 여당이 제1당이 된다면 다당제에서 야당의 소수야당을 끌어당겨서 연합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관점은 한번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치적인 관행이나 정치 행위, 정당의 행위 이런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지 헌법적으로 국회의 선출 또는 추천 권한을 딱 명시하면 그건 따라야 되는 강제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제성은 권력이 눈앞에 보이는데 야당 연합을 제끼고 그냥 일부 야당이 항상 여당만 결합해갖고 안정적인 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경우만 상상할 수는 정치에 있어서는 그건 맞지 않은 것이죠. 아까 정태욱 의원께서 이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 형태에 있어서 여당 역할이 없다. 아까 여당 패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리고 야당이 이제 맞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면 이 개헌 과정에서 정부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그 개인적인 소신은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국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집단들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정책 의사결정의 최종 결단권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선 대통령으로서 권한.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이나 이런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의 본질적인 권한을 훼손하는 수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충분히 총리의 의사를 이 협치가 가능한 수준에서 총리의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국회에서 가지는 것. 그렇게 되면 여당이 전국의 중심이 될 것이고 여당은 항상 민심에 따라 가지고 국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야당과 원활한 협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비토크라시지 않습니까? 야당이 또는 여당이 자기 의사를 관철시킬 만큼은 안 되지만은 항상 이 대통령 그 지지율 70% 된 대통령은 의사도 다 꺾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이런 체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국회 총리 생각입니다. 추천을 하면은 여당의 역할이 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꾸 선의만 해석하는 사항을 자꾸 이제 정 의원께서는 생각하시는데 정치의 실은 전혀 선의만 갈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가 헌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선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담합에 의해서 야당이 다수를 이루어서 또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다수를 확보하고 그 다수의 야당의 힘으로 총리를 추천해서 행정수반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래 되면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또는 당이 다른 야당의 총리 동거체제가 항상 일어날 개연성이 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국 불안의 요소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 행태냐 이런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국회의 해상권을 그러면 막 전국이 아주 충돌이 되거나 어려우면은 대통령에게 국회 해상권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국회 해상권을 행사하는 그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를 보면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총리 수상이 하는 겁니다. 총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도저히 국정을 제대로 못 이끌겠다. 이럴 때나 또는 어떤 국정이 아주 중요한 그 해난이 있는데 도저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국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국회를 해산시켜서 다 총선의 결과로 따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보면은 영국도 수상이 국왕께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일본도 그 내각의 그 통솔권자인 총리가 천황에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독일도 연방 총리가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행식적인 해상권은 대통령이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관철시키는 힘은 총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네, 대신 그럴 경우에는 총리의 선출이든 동의든 간에 국회가 상당히 총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야 총리도 역으로 해상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은 실질적인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견제 권한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부 행태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은 지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최인 의원님께서 항상 최선의 상태를 이제 예를 들어 개헌을 했을 때 책임 총리제 최선의 상태만 생각하지만 최악의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데 지금 현행 대통령제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최악의 상태를 우리 6번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6번의 대통령 이제 말기가 대통령이 정권 초에 큰 권한을 행사하다가 마지막에 부정부패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 민심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그 독주와 독선을 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6번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대통령한테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지금 현행 체제는 6번의 실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체제는 어떻게 보면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으로 나쁜 형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개선하자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이 또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거를 가정하는 거는 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목에서 말씀드릴 것은 그러니까 정부 형태 개헌의 핵심적인 초점이 자꾸 이제 총리의 선출 방식, 국회의 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정부 형태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부 형태하고 연관되는 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개헌의 목적이라는 것이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삼권 분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행의 그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나 또는 그 행정부의 오남용, 행정부 우위를 좀 극복하자는 게 그 취지라면은 결국은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총리의 선출 문제로 갈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즉 행정부와 대통령의 4대 권한인 인사권, 예산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 이 실질적인 권한에 대한 국회나 지방의 이관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서 권력 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가야만이 합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사권의 핵심이 결국은 이제 그 총리나 장관에 대한 임명 권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 동의 권한은 총리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그리고 감사원장, 그리고 13명의 대법관, 17명만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럼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심 권한을 할 수 있는 장관 또는 장관급에 대한 임명 동의제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실현된다면은 어마어마한 국회의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권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예산 법률주의 도입이 어마어마한 그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 것과 동시에 자, OECD 국가 중에서도 약 한 30% 국가, 스페인이나 이태리 등 제법 큰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총액은 정부가 정하더라도 그 총액 범위 안에서 가감한 삭감 권한뿐만 아니고 정액 권한도 부여하자 하는 그 대폭적인 수정 권한을 국회로 가자. 이런 부분도 논의한다면은 저는 상당한 그 국회의 권한을 위한 논의가 될 텐데 왜 자꾸 평행성만 그리는 정부 행태 내각제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답답하다는 말씀. 최근에 와서는 좀 확실하게 오히려 저희가 보니까 또 오히려 입장이 갈라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부 형태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처럼 논의가 됐었는데 현재 보니까 제인호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정부 형태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기존에 있던 문제를 좀 보완하자, 개선하자라는 쪽 같고 야당 쪽에서는 정부 형태를 좀 바꾸자는 쪽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논의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아까 이야기 못했는 게 국회 예산권은 총리가 행사한다. 그거는 그 나라 헌법 체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행사하거든요. 그래 되고 그와 관계없이 지금 아까 우리 최인호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야당이 이 총리 선출권이나 이런 걸 행사를 해가지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입니다. 어긋나게 정부 형태로 여소야대를 악용을 해가지고 야당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사사건건 우리말로 해가지고 달라든다 그럽니까? 도전했을 때는 그럴 때는 대통령이 국회 예산권을 줘가지고 그것도 뭐 해상권에 대해서 건설적 해임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자는 거는 그건 충분히 헌법 규정에 따라 그거는 이제 뭐 총리에 관한 국회의 통제권, 뭐 임명권이든 추천권이든 갔을 걸 전제로 예산권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좀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지금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나누자 하니까 마치 국회의원들한테 권한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그런 받았는데 비판들이 좀 있죠. 그거는 전혀 나는 뭐 예를 들어 그 예산 법률주의를 국회한테 줬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 그래도 뭡니까 너무 그 지역 이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해가 예산이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예산 법률주의까지 가는 게 과연 좋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하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그 정 의원께서는 비판적이군요. 그리고 또 법률안도 지금도 법률안 제출권 실제로 제한되는 게 1년 우리가 4년 동안 기본적으로 한 5천 건에서 10,000건 정도가 제한되는데 그중에 90%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한합니다. 지금 국회 법률안 주는 거 그거 국회의원들이 주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행정입법에 10명 이상 동의 별로 의미 없다. 별로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감사원 전국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전국의 중심은 잠깐만요. 전국의 중심은 국무총리와 장관, 차관을 비롯한 정부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이 과도하다는 측면하고 4대 권력기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검찰, 경찰권에 대한 인사권을 그 대통령이 장악하는 데서부터 문제지 지금 예산, 법률, 감사 이런 것은 크게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데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영향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자. 그래서 분권인 대통령제를 주장하시면서
실제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예산권, 인사권, 법률안 제출권, 감사권을 그 국회나 또는 독립기관화해서 분산하자는 데 대해서 또 만약에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무슨 그럼 말이냐? 결국은 잠시만요. 예. 그러면은 결국 총리한테 그 권한을 다시 그 4대 권한을 더 움켜쥐게 하자. 그러면 대통령이 가졌던 그 과도한 권한을 총리가 그냥 대신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총리로 개헌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방금 의원님의 주장이라면. 그래서 제왕적 총리도 나와서는 안 되고 지금처럼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도 행사돼서는 안 되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권력의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산에 대한 아까 권한을 상당 부분 국회 또 감사원은 독립기관화한다든지 또 인사권도 지금 현재 17명만 국회에 동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좀 대폭 확대할 수 있어서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또 법률안 제출권도 물론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입법을 많이 합니다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면서도 예. 실제로 국회에서 문턱을 높여서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일정한 상임위에서 예를 들면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해서 국회의 그 사전 사후에 동의 절차를 상당히 강화시킴으로써 국회의 그 입법권 자체를 강화시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권력 분산책인데 정 의원님들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것은 다 별 사소한 것이고 결국은 총리의 권한을 국회에 넘기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권한이 총리로 다 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총리를 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제가 이제 생각합니다. 총리 선출을 조금 국회에서 권한을 늘리자 하는 것이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권한을 뺏어가 총리한테 다 주자는 게 아닙니다.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개입을 늘리자는 정도고 그럴 때 네. 거기도 분명히 이제 팩트가 다른 거고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국방만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내치는 총리 중심으로 하자고 아니죠. 방금 말씀하셨고. 당에서 나온 건 그렇게 나온 거 아니 아닌가요? 아니 우리 당에서도 당에서 그렇게 어디에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치와 내치 내치를 그런 구분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실제로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예. 총리가 행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은 그 외치에 해당하는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조그마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총리가 여야가 합쳐가지고 국회에서 상의가 결정하라는 그런 거고 예.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자꾸 핀트를 자꾸 어긋나게 하는데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중요한 권한은요 예산 법률주의 법률안 제한권 감사원의 지위 이게 아닙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자면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 장차관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 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권 이 두 개 가장 중요한 권력의 저건데 이걸 오히려 지금 최인호 의원님대로 하면은 이래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잠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현 상황에서 각 정당들 또는 발의안들의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가 무슨 대섭게 설득되거나 절충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매번 들어볼 때마다 결국은 대통령과 총리 관련석에서 역할 조정이 조금 있다면은 거기에 접점을 마련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최인호 의원께서는 총리한테 다시 제왕적 총리가 되어버릴 걱정한다라고 얘기하셨고 정 의원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접점이 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정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여당의 역할을 좀 높여야 된다. 네. 그 부분은 저는 뭐 찬성을 합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나 특히 이제 국회가 어떤 정치와 또 견제의 중심이 되려면 상당히 여당의 기능이 중요하죠. 그 과거에는 보면은 여당이 뭐 거수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지적이 맞는데 예.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 또는 추천하면 제도가 바뀌고 내각제로 가자는 것이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의 역할을 높이면서도 헌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즉 비헌법적인 제도화로서 여당의 총리와 관련된 권한을 높일 수는 없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여당 추천 총리라는 막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봤는데요. 네. 헌법적으로 하지 말고 우선 모든 정치권에서 정권을 잡으면 여당에서 총리를 추천한다는 대국민 정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도화인데 하나는 정당법상 정당법에 총리를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하고 여러 가지 정당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선언적으로 나왔던 책임 총리제하고 의미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건 이제 법상으로 이제 제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헌 헌법은 당규에 아니더라도 다른 법상으로 그렇죠. 제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헌 당규에 총리를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은 법과 정당법과 당헌 당규상에 그거 이제 반영을 하면 정치적 제도화가 되는 것이죠. 헌법은 네. 아니지만 법과 정당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렇게 이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 잘소가 역할 강화를 헌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예를 들면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정도는 네. 한번 전 고려해 볼 수 세계적으로 있다 봅니다. 그걸 그 헌법 개정이나 헌법 변경이라고 이야기해가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미국도 원래 엄격한 상권 분립 국가였는데 사실 그 16대 대통령이 링컨 때에 예. 사실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대통령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시켜가지고 군사령관의 입장에서 정부를 이끌었거든요. 그러다가 25대 맥켄리 대통령 때에 사실상 대통령을 그냥 상권 분립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완전 행정부의 국가 원수의 지위로까지 높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되고 아까 지금 최인호 의원님 이야기하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점이요?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상이 현행 아니더라도 헌법상이 아니더라도 총리를 대통령이 양해를 하는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라. 여당들이 뭐 해라. 여당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개헌의 주제가 안 됐을 때, 개헌이 무산됐을 때 뭐 하는데 지금 이제까지 7명의 대통령, 심지어 지금 최인호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잘하겠다고 이야기했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뭡니까 공약 사항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불식하고는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 분도 심지어 총리를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고 밀어붙였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래 선의로 우리 최인호 의원님 같이 의회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은 분이 뭐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심지어 우리가 몇 선, 8선, 9선 되는 분이 대통령을 해도 절대 그 총리는 자기가 그냥 주머니 속에 삼짓돈 꺼내듯이 그냥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제를 개헌의 문제는 아니고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총리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지명 권한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국회 차원에서 자꾸 선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내각제가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대 권한, 대통령의 4대 권한을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는지 그렇게 가야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합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그래 이제 개헌이 만약에 무산됐을 때 또 우리 최인호 의원님 같은 분이 여당 중진이 되면 좀 그렇게 하세요. 네. 끝난 의미가 알겠습니다.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논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개헌특위가 상당히 또 가동이 됐었고 현재는 헌정특위로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논의를 계속해서 왜 수렴을 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는 총리 관련해서는 이 부분엔 마지막 접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조금 현재 역할 정도의 변화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최인호 의원께서는 그거 굳이 개헌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다른 정당 관련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다른 법률로 조금 뭔가 규율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과연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서 오프닝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정말 30년 또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 뭔가 필요하다면은 뭐 개헌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개혁을 하는데 개헌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헌도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거 현재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점에 주목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대체로 보면 상대한테 부탁하는 쪽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원님은 예. 지금 개헌이 꽉 막힌 개헌 정국을 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대통령이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또 국회가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국정의 마비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 상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권력 구조 개편이 이번 그 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에다가 대통령 권한을 하나도 내놓지 않는 현행 헌법을 그 대통령이 제안한 이 헌법을 철회하시고 정말 그 여당 대표에게 이번 개헌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맞춰가 제대로 개헌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제대로 된 권한을 위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최인호 의원님 이야기하신 참 좋은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런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여당의 협상 여지가 있는 분위기를 대통령께서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주문 같습니다. 예, 우선 지금 시급한 것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예. 이것이 4월 23일까지 공표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2년 넘게 지금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임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헌법적인 어떤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이번 그 개헌의 핵심인 정부 행태의 그 개헌의 초점은 내각제로 가느냐 또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법률안 제출권 등 이런 핵심적인 권한을 어떻게 국회나 지방으로 또 국민에게 분산시켜 줄 것이냐 이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한다면 예. 대통령의 그 개헌 발의안도 서로 협상해서 정책권 전체의 단일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6.13 동시 개헌 이 부분을 반드시 정치권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합의할 수 있도록 예. 현실적인 개헌 논의안을 빨리 진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중간에 국민투표법도 약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치열하게 지금 두 분 토론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뭐 내용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개헌이 만약에 내용이 합의가 된다면 뭐 쉽게 될 걸로 좀 보긴 합니다. 얘기했다시피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정부 형태에 대한 변동 차원이 아니라 현행 대통령제 체제에서 뭔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 축소시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뭔가 정부 형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접점을 반드시 마련해서 살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 정신과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담은 개헌안, 역시 국민의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 졸속 협상도 야합도 단호히 물론 거부해야겠죠. 국민을 위한 개헌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접점을 찾아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토론당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